상속세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늘었다는 말, 최고 세율이 40%로 내려갔다는 말, 요즘 부쩍 자주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고 2026년 8월 지금도 국회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처럼 소개하는 곳이 많지만 오늘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떠도는 숫자를 빼고 지금 법에 적힌 숫자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하나에 답하겠습니다. 미리 물려주는 것이 유리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리할 수도 있고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 10년이라는 숫자가 서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 어느 쪽 세율이 더 싸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세율표는 완전히 같습니다. 두 세금 모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입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입니다.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이고 30억 원을 넘으면 50%입니다. 5단계짜리 누진세율이고 두 세금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산할 때는 구간을 잘라 더할 필요 없이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 세율만 놓고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갈리는 곳은 세율이 아니라 공제입니다. 상속은 공제가 큽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원 중에서 큰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보통의 경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는 공제가 훨씬 작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물려줄 때 10년을 통틀어 5천만 원입니다. 같은 세율표를 쓰는데 출발선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관계별로 정확히 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줄 때는 6억 원입니다.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줄 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줄 때는 2천만 원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때도 5천만 원입니다. 형제자매나 사촌 같은 그 밖의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붙여 읽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한 번 줄 때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쓰는 한도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올해 5천만 원을 주고 공제를 다 썼다면 내년에 5천만 원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5천만 원은 10년이 지나야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입니다. 증여를 다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국세청은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것을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라고 합니다. 10년하고 하루가 지났으면 합산하지 않고 9년 11달이면 합산합니다. 날짜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이 규칙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산을 잘게 나눠 넘겨서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미리 주는 전략은 본질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기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0년은 상속인에게 준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만 봅니다. 상속인은 보통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그러면 손자와 며느리와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니 5년만 넘기면 됩니다. 자녀가 살아있는 한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손자에게 건너뛰어 증여하는 방법이 실제로 쓰입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는 경우에는 40%입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사는 대신 세금을 더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 흔한 경우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15억 원이고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자녀가 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5억 원을 더해 10억 원으로 잡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물려받은 몫에 따라 더 커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보수적인 최소값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둘에게 각각 5천만 원씩 합쳐서 1억 원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하겠습니다. 5천만 원은 성인 자녀 증여재산 공제와 정확히 같은 금액이라 증여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1억 원을 언제 주느냐만 바꿔가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미리 주지 않고 전부 상속으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상속재산 15억 원에서 공제 10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억 원입니다. 5억 원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뺍니다. 5억 원에 20%면 1억 원이고 여기서 1천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 받는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8,730만 원을 냅니다. 이 금액이 오늘의 기준선입니다. 미리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는 전부 이 8,730만 원과 비교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2년 전에 자녀 둘에게 1억 원을 미리 준 경우입니다. 증여 시점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각자 5천만 원이 공제 한도와 같으니 과세표준이 0이고 증여세도 0입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으므로 10년 합산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국세청은 이 1억 원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은 15억 원이 아니라 14억 원입니다. 여기서 공제 10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억 원입니다. 4억 원에 20%를 곱하면 8천만 원이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 7천만 원입니다. 신고세액 공제까지 적용하면 6,79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1억 원을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준 경우입니다. 증여할 때 세금이 없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5년은 10년 안쪽입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그대로 걸립니다. 이미 넘어간 1억 원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14억 원에 1억 원을 더하면 15억 원이고 공제 10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다시 5억 원입니다. 산출세액 9천만 원,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8,73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첫 번째 경우와 한 푼도 다르지 않습니다. 증여를 했는데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서류를 만들고 신고를 하고 명의를 옮기는 수고만 남았습니다. 세 경우를 나란히 놓겠습니다. 미리 주지 않았을 때 8,730만 원, 12년 전에 줬을 때 6,790만 원, 5년 전에 줬을 때 8,730만 원입니다. 똑같은 1억 원을 똑같은 자녀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줬는데 시점 하나 때문에 1,940만 원이 갈립니다. 그리고 10년을 못 넘긴 경우는 절세 효과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을 짚겠습니다. 미리 주면 세금이 준다는 말은 반쪽만 맞습니다. 정확히는 미리 주고 10년을 넘겨야 세금이 줍니다. 10년을 못 넘기면 준 것과 안 준 것이 세금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을 못 넘기면 완전히 헛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다시 더할 때 쓰는 금액은 돌아가신 시점의 값이 아니라 증여했던 그 시점의 값입니다. 이 한 줄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고 7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 집값이 8억 원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합산되는 금액은 8억 원이 아니라 증여할 때 값인 5억 원입니다. 오른 3억 원은 상속세 계산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10년을 못 넘겨도 값이 오른 만큼은 건진 셈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미리 주느냐가 언제 주느냐만큼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값이 오를 것 같은 자산은 미리 주는 쪽이 유리합니다. 증여하는 순간 상속세 계산에 쓰일 금액이 지금 값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질 것 같은 자산은 미리 줄 이유가 약합니다. 높은 값으로 고정해놓고 나중에 낮아진 물건을 들고 있게 됩니다. 현금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으니 이 효과가 없고 오직 10년을 넘기느냐만 남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세금 계산의 논리입니다. 값이 오를지 내릴지 미리 아는 사람은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규칙이지 시세가 아닙니다. 합산된다는 말을 세금을 2번 낸다는 뜻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줄 때 증여세를 냈다면 그 낸 세금은 상속세에서 빼줍니다. 이것을 증여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합산된다고 해서 같은 재산에 세금이 2번 붙지는 않습니다. 합산의 진짜 효과는 세금을 2번 물리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잘게 쪼개서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쓰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상속세는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뛰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덩어리를 나누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10년 합산은 그 나누기를 10년 단위로만 허용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공제를 하나 더 챙겨야 합니다. 2024년부터 혼인과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생겼습니다. 혼인신고일 앞뒤로 각각 2년 안 또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재산을 받으면 최대 1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에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부부 기준으로는 3억 원까지 열립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서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결혼할 때 다 쓰면 아이를 낳을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신고기한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달 안에 신고합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면 9달입니다. 증여세는 훨씬 짧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석 달 안입니다. 이 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신고세액 공제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9천만 원이 8,730만 원이 된 것이 바로 2, 3%입니다. 270만 원짜리 할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낼 세금이 0이더라도 신고는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해둔 기록이 있어야 10년 뒤에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보는 오해 셋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금이 안 나오면 신고도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신고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물을 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10년마다 자동으로 공제가 새로 생긴다. 아닙니다.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입니다. 날짜를 세는 시작점은 달력이 아니라 직전 증여일입니다. 셋째,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생활비나 학비는 무조건 증여가 아니다. 사회 통념에 맞는 교육비와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다면 증여로 봅니다. 쓰라고 준 돈을 쓰지 않으면 성격이 바뀝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표가 똑같고 갈리는 것은 공제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에 5천만 원이고 이 10년은 마지막 증여일부터 셉니다. 미리 물려주는 전략은 돌아가시기 10년을 넘겨야 효과가 생깁니다. 10년 아니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세금이 같아집니다. 다만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 당시 값이라 오를 자산이라면 10년을 못 넘겨도 오른 만큼은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산은 전부 현행법 기준입니다. 자녀공제 5억 원과 최고세율 40%는 아직 개정안이고 확정되면 그때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면 증여인지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인정받는지 다루겠습니다.